이번 사건도 정말 속 터지는 내용입니다. 네, 약 4년 전인 2020년 6월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교사로 지내던 한 남성은 당시 13살에 불과했던 제자와 약 2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어허.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임신한 피해자에게 낙태를 종용하면서 오히려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두 사람의 나이 차를 다 떠나서 가해 남성은 성인이고 피해 학생은 13살. 중학교 1학년 네. 빠르면 예.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도저히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년인 사람이 13살에서 16살짜리를 상대로 해서 이게 합의하에 어떤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이건 강간으로 처벌합니다. 이거 재판까지 가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나이에 이 동의를 한 거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게 법의 이 취지예요.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 거지 이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성적 대상으로 보겠습니까? 그게 법입니다. 자, 중학생에 불과했던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아이를 임신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낙태를 종용하더니 오히려 이별을 통보한 저 성인 남성. 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죽여버린다가 무슨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남성이 이 학생한테 피해자한테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피해자가 아마 좀 어리잖아요. 자신의 집에 계속 찾아와서 계속 하니까 죽여버린다. 머리채를 잡고 막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여성, 이 학생이 뭐 녹음도 해놨다고 합니다.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는 폭행도 하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싱크대에 물을 털어놓고 뭐 고문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런 거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너 그러면 죽여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흉기로 위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안 되겠다. 이 남성 무조건 고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남성이 또 뭐 네 죽고 나 죽고 다시 죽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니까 결국은 법에 호소를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 저 남자가 그냥 성인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에요. 교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어떤 그 가르치고 또 교육을 받는 그런 식의 그 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데요. 지금 그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갖다 하니까 이 피해자인 그 여학생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우리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시도를 해보면 그야말로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그루밍 성범죄, 즉 다시 말해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갖다 이 여성이 이 여학생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그야말로 일회용으로 농락을 한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그 아주 모진 그 협박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글쎄요 어떤 그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특수 협박에 폭행 상해까지 있었던 겁니다. 재판부에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어린 지금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자기의 어떤 성적 욕망의 도구로 이용을 했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범죄도 더 보복 폭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2차 가해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탁해서 돈 얼마 지금 맡긴 거 있는데 피해자는 이거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돈을 네가 이렇게 맡겼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용서해 줄 생각 없거든 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지금 이 다음입니다. 항소심 2심으로 갔어요. 자, 항소심에 가서는 이 10년에서 형이 상당히 깎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양형 판결문에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상당한 충격,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탄원서는 처벌 탄원서입니다.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거는 뭐 맞아 보이는데 그 뒷부분이 좀 문제예요. 다만 징역 10년의 형이 너무나 가하다.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10년에서 6년으로 감형을 했는데요. 아마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고요.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교수님. 글쎄요, 이게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면 전부 다 이렇게 감형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해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소리를 나열하고 난 뒤에 10년에서 6년까지 이걸 갖다가 줄여줬다. 감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그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내 아들이고 내 부모, 내 형제니까 당연히 좀 처벌을 좀 덜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아니 난 처음에 무슨 선처를 탄원한다길래 저는 피해자 쪽에서 그런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게다가 저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았다. 교회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좋았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저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라는 부분이 저 사람에게는 저게 흉기가 됐던 겁니다. 이 피해자에게는. 그리고 의제강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차 가해도 만만치 않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금 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6년이 공고형으로 최장기형이에요. 다만 다른 것들에 대한 상황을 과연 고려를 한 것일까? 왜 1심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질타를 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까지 많이 감형할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봅니다. 저도. 박 변호사님도 짧게. 그렇죠. 10년에서 6년을 감형하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기재가 돼야 되는데 법조인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이유를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년을 까주려면 그 4년에 까줄 만한 그 특별한 이유들이 보여야 돼요. 예컨대 합의가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글쎄요. 제 눈에 안 보이네요. 잘. 예. 아니 저처럼 법에 문외한인 사람이 막 이런 걸 보고 막 화를 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양 변호사님이나 박 변호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글쎄요.